다음 코너는 신비한 테니스 서프라이즈입니다. 채널 고정! 테니스장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신비한 테니스 서프라이즈. 이번 주 사연은요, 테니스 레슨 코치님과의 일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분은 아직도 레슨 받으시나요?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 한 1년 정도는 안 받고 이제 게임만 엄청 최근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받고 있는데, 요즘 자리가 없다던데. 이제 제가 처음 레슨을 받았던 곳은 일산이었는데 그 일산 레슨장도 안 간 지 한 2년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일산 레슨장에 다시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레슨도 받으니까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네, 근데 그래도 코치님이 뭔가 예전에 알던 솔리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감사해요. 듣고 계시죠, 코치님? 코치님께도 영업을. 네. 저도 3년째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물에서 받고 있고요. 저는 원래 아내랑 이제 두 타임을 더블로 해서 받았었거든요. 40분을. 네네. 근데 이제 둘이서 받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쪼갰어요. 20분씩. 네네. 각자 하다가 저도 7시 20분부터 8시까지. 황금 시간이긴 나름 황금 타임이긴 하죠. 네, 하고. 근데 저는 일이 일찍 끝나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사실은 저는 테니스장에 한 5시 반에 가요. 6시 전에 가서 서브도 하고 게임도 한 게임 하고 이제 몸도 다 풀고 그 다음에 레슨을 받고 레슨 끝나면은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레슨을 못 받게 돼가지고 다시 더블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고인물 중에 하나죠. 네. 코치님은 사실은 너 이제 그만해라. 그만 나와라. 너 이제 테니스 잘 친다.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그만 좀 나와라. 이제 지겹다.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항상 내 발로는 절대 못 나간다. 네, 그런 주의입니다. 네. 저도 제가 여기 어떻게 들어갔는데 저도 1년 넘게 기다렸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 테니스장에서 레슨장에서 코치님과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사연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딩님, 찬다라님, 솔리님. 저는 서울에서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는 태린입니다. 업무 시간에 이어폰 꽂고 업무에 열중하는 척 더 테니스를 듣고 있는데 건너편 과장님 눈치 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웃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면 읽어주실까 해서 메시지 보내봅니다. 저는 테니스 코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여름은 길고 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이 물난리로 연일 시끄러울 때 저도 마음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레슨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야속한 하늘은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치님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테니스장으로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우정 테니스장인가요? 테니스장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클레이 코트 한 면이었습니다. 코치님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휴게실에서 TV를 보며 담배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코치님은 TV의 소리를 조금 줄여주셨습니다. 처음 본 코치님의 인상은 딱딱했습니다. 일단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셨거든요. 코치님은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 맞지? 거기 앉고 일단 여기다가 입금부터 하소. 선불인가요? 하모 선불이지. 원래 이런 데는 다 선불 모릅니까? 저는 잘 몰랐지만 일단 은행 앱을 켜서 계좌번호를 찍었습니다. 네, 저랑 제 여자친구 거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레슨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오늘부터 할래. 라켓 그게 있지? 그거 들고 나와봐. 코치님은 제 머리 위에 있는 라켓을 2개 꺼내셔서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라켓은 제 상상 속의 라켓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치님은 네트 건너편의 마트용 카트에 담긴 테니스공을 밀고 가셨습니다. 그 카트 손잡이에는 바로 옆 상가에 있는 할인마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자, 내를 한번 보소. 하나 하면 몸을 옆으로 돌리. 둘 하면 라켓을 뒤 쭉 빼고. 셋 하면 공을 고마 땅 짚고. 넷 하면 발로스로. 코치님은 등을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며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 눈치를 보다 알아서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 둘, 셋.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5번의 스윙을 하고 코치님은 공을 던져주셨습니다. 딱 보소. 이제 내가 던져줄 테니까네 함 치봐. 하나, 두이, 서이, 너희. 저는 공을 열심히 쳤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라켓에 맞는 공은 아무데나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코치님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하, 네가 치는 건 테니스가 아니야. 그건 야구다, 야구. 테니스는 라인 안에 공을 넣어뿌라. 이야, 저렇게 높은 패스를 어찌 넘기고. 이따 집에 갈 때 공 한 거 주워와. 알았지? 네. 여자친구 앞에서 대놓고 구박을 받으니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반면 코치님은 제 여자친구에게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래, 이거지. 아니, 어디서 테니스 배워봤어요? 와 이리 잘하노? 좋다, 좋아. 그래, 다시 한 번 더. 둘, 서희, 좋아. 자, 이제 발리. 코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리를 크게 외치고 카트를 네트 바짝 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발리가 뭔지도 몰랐는데 코치님은 별다른 설명 없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레슨을 이어갔습니다. 발리는 이렇게 치는 거, 이게 발리야. 알았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코치님은 제가 라켓을 잡자마자 냅다 얼굴로 공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라켓으로 공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코치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 그냥 쳐. 원래 테니스는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코치님처럼 공이 안 가는데요. 아따, 오늘 처음 하는데 어찌 나처럼 친단 말이고. 그냥 치다 보면 알게 된다 카이. 둘, 서희. 코치님은 정말 미친 듯이 공을 던지셨습니다. 체력이 약한 제 여자친구는 진작에 나가 떨어졌고 저는 말 그대로 이를 악물고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정된 4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코치님은 시계를 한번 보시더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저기 가서 공 주면 돼요. 라고 하시고 카트를 코트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컨테이너 앞에 의자에서 담배를 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라켓으로 공을 한 곳으로 굴렸습니다. 그때 코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코트가 파이잖아. 공만 치든지 살살 하든지 해야지. 답답하네. 줘봐라. 코치님은 제 여자친구 라켓을 뺐더니 입에는 담배를 불고 왼손에는 바구니를, 오른손에는 라켓을 들고 무지막지한 속도로 테니스 공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이 공을 담으니 순식간에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봤제? 앞으로 이렇게 하소. 알았제? 오늘 레슨 어땠노? 요즘 이렇게 테니스 가르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몇 달만 배우면 금방 게임을 할 수가 있어. 내일도 나와요. 네, 근데 좀 힘든 것 같은데 여자친구도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체력도 금방 늘어. 내일 와요. 저와 여자친구는 저녁도 못 먹고 헤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밥맛도 없었거든요. 이런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분한테 계속 레슨 받아도 될까요? 오늘도 네. 완벽한 경상도 네. 사투리를 네. 구사해주신 네. 좋습니다. 점점 늡니다. 저도 하면서 네. 제가 지금 서울 사람인지 대구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점점 늘고 있어요. 저도. 네. 지금 사연 속의 레딩님, 네. 사연 속의 레딩님은 네. 되게 무뚝뚝한 코치님한테 레슨을 받고 계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것 네, 같네요. 그 각자 좀 레슨 받았던 코치님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저도 목동에서 한 3개월 받은 적 있어요. 목동에서. 몇 번 코트에서 받으셨나요? 제가 8번 아니면 19번이었나? 아니 코치님이 18번. 여러 명이세요? 네, 세 분이 계시는데 16, 17, 18번에 어. 이렇게 하는데 18번 혹시 키 작으시고 좀 약간 젊으신 분인데 지금 안 계세요. 그럼 지금 17번이다. 그때 목동 테니스장 매점 운영하시던 그 코치님이 있었어요. 그 코치님한테 근데 완전 지금 이 사연 속의 코치님은 생판 다릅니다. 잘해, 좋았어,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이쁘다, 그렇지, 좋아, 이렇게 항상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폼에 네. 더 잘할 수 있는 게 더 이제 다듬어 주시는 그런 건 거예요. 좋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폼 바꿔야 돼요. 뭐 포핸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거 다시 하세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있는 데서 끌어내는. 한번 쳐보세요 하신 다음에 그거는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이 폼에서 제가 예전에 그리고 서브를 네. 이스턴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었어요. 옛날에 모를 때.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립은 이렇게 컨티넨탈로 지어서 이거 발리 그립으로 해가지고 서브를 넣어야 된다. 네네. 근데 전 너무 이게 처음 잡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네네네. 테린이 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시고 근데 그렇게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바꾸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친절하게 지금 내 실력 그 자세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코치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뭐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다르네요. 완전 그냥 다른. 솔리님은 사실 저는 레슨을 2군데서 받았었는데 네. 어떤 테니스장은 그 코치님 좀 오래 받았어요. 오래 레슨을 받았는데 처음 여기 약간 이 사연 속 코치님은 조금 비슷해요. 약간 좀 무뚝뚝하시고 좀 그냥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레슨 빼고 자 하면서 쳐봐 그래서 맞아. 뭐 치는데 뭐 그게 아니잖아. 뭐 활로스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레슨을 받을 때 팔로스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코치님은 팔로스루라고 안 하고 활로스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활처럼 치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쳤는데 그냥 계속 냅다 포핸드만 열심히 치고 그다음에 냅다 백핸드만 열심히 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레슨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제가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발이 느리다고 그러면 이제 완전 반대네 두 분이. 네. 약간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예전에는 한번 이제 제가 무슨 대회를 나가기 전에 코치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서브랑 발리를 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럼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서브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 넣어라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어 넣고 참나. 그러고 코치님이 스타일 다양하시네. 다르세요. 약간 발리도 제대로 이렇게 알려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딱히 운동신경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이제 코치님이 A라고 말하면 A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A라고 말하면 약간 C를 출력하는 것 같으니 약간 답답하셨나 봐요. 그때 좀 알려주다 하지 마 그냥 이러면서 저를 잠시 포기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연 속 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10분 이해가 돼요. 그 약간 좀 주눅 들고 약간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맞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옛날 방식으로 테니스를 가르치시는 코치님들은 조금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옛날 방식. 네 주변에 이제 테니스를 배우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뭐랄까 옛날 코트 옛날 코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오래된 코트 약간 뭐 클레이 코트인데 오래 그 아파트에 오래 있었다던가 뭐 이런 코트에 가서 거기서 오래 레슨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뭐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좀 이런 분들도 뭐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위축되기 마련이고 맞아요.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조금 더 친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스타일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약간 첫 코치님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뭐랄까 좀 오기로 가게 되는. 저는 처음에는 테니스 너무 못 쳐가지고 맨날 집에 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울었어. 말 그대로 울었어. 말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울었어. 테니스 그만두고 탁구를 쳐야 되냐 배드민턴 쳐야 되냐 맨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런 식이었어. 상처 주는 말을 막 해. 맞아. 너 못한다. 너 하지 마라. 그 코치님은 그 잠발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잠발을 짬발. 근데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이었던 게 코트가 이제 한 면이었는데 옆에서 더 잘하고 싶어서 제 집에 안 가고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 다음 사람이 안 오면 20분 시간이 비잖아요. 네네. 그거 치려고. 네. 그랬더니 코트 옆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서브 연습도 하고 스트로크도 쳐보고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 아내가 공 던져주고 제가 치고 서브 연습하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 서브 연습을 하다가
그 잘못 맞으면 줄이 나가잖아요. 네네. 줄 나가면 놀려. 줄 나갔다 저거 치킨 한 마리 날라갔다 막. 근데 이제 저도 제 코치님도 약간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약간 이렇게 칭찬을 막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라고 느낀 게 이런 사람 그래. 네, 그 약간 저도 그렇게 뒷타임이 만약에 안 오면 비잖아요. 그럼 코치님이 한 10분 더 레슨 해주시고 나머지 한 10분 동안은 저 서브 좀 넣고 가든지 뭐 연습하고 가라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따로 이렇게 뭐 부탁을 드리거나 막 이러면 더 열심히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또 오래 레슨을 받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애정이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맞아. 그럴 때가 있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코치님의 스타일을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나중에 뭔가 찐친이 돼가지고 코치 막 이렇게 하면 왜 그래요? 그냥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거 되게 중요해. 네, 막 응석도 부리고 하는데 이제 처음 이런 코치님을 만난 분들은 한 몇 번 배우시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만둘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나 덧치게. 그래서 다음 타임 그만두면은 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떤 레슨장에 가서 어떤 테니스를 치러 가서 코치님이랑 싸우는 분도 봤어요. 이런 스타일의 코치님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 네, 막 왜 그렇게 말을 하시냐 했더니 근데 그 코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레슨 받으시는 분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냐라고 이렇게 돼서 약간 감정 싸움이 어렵다. 돼서 그래서 그분이 막 라켓 막 싸고 집에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슨생이셨는데 요즘은 근데 찬더러님 레슨생이 완전 슈퍼 을 아닌가요? 그니까요. 그렇죠. 지금 가면 네 이제 레슨을 뭐 하고 싶어도 지금 다 뭐 대기 타야 되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코치가 지금은 좀 더 코치님들이 슈퍼갑. 네. 슈퍼갑이죠. 네. 근데 그때는 막 가방 싸들고 근데 그분은 이제 워낙 잘 치시는 분인데 좀 뭔가 교정을 하고 싶으셔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혼자 막 눈치 보고 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맞아. 진짜 많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레슨을 다니는데 지금은 그 코치님은 이제 제가 처음 테니스를 쳤을 때 만났던 코치님인데 애초에 테니스는 공이랑 친해져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막 이러진 않으셨고 라켓을 휘두르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그냥 공이랑 친해지라고 해서 통통통통 라켓에 두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거. 네네. 그래서 그때 공이랑 조금 친해진 그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아까 이제 샨다라님이 말하신 코치님처럼 뭔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치지 마라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지금 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가르쳐주고 제가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스킬을 더 잘해라라고 해서 그걸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떠세요? 코치님들 스타일 중에서 약간 선수들한테 가르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핸드만 1년, 포핸드만 6개월. 저 그랬어요. 그런 거 자세도 막 선수 폼을 만들어 주려고 처음부터.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동호인들 특히 제 코치님들은 뭐 그냥 이 정도 치면 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더 잘하고 싶은데 선수들처럼 잘 치고 싶은데 그냥 이 정도 치면 뭐 어디 가서 뭐 못 친다는 소리는 안 듣지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분들 또 반대로 막 선수처럼 하는 분들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면? 다 동호인을 이렇게. 저는 그 A 코치님은 선수처럼 막 이렇게 트레이닝 하셨던 분이셨고 B 코치님은 그렇게 선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동호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동호인들과의 뭔가 대결에서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는 선수처럼 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테니스를 하는 게 즐겁고 공을 치는 게 즐거우니까 적당히만 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대회도 나가고 막 하다 보니까 난 선수가 되고 싶다. 그때가 좋았지. 스텝 연습 빨리 시켜주시고 빨리 드릴 계속 시켜달라.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찬더라님 어떠세요? 저도 좀 더 이제 선수처럼은 아니고 이제 그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하고 발리를 어떻게 하면은 실수 없이 뭐 저기 보낼지 이런 거 위주로 좀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게 진짜 선수처럼 진짜 굴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진짜 막
바닷가 가가지고 막 진짜 전지훈련 가가지고 막 제주도 가가지고 한 달 막 캠프 가가지고 막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뛰고 선착순 돌고 막 응? 그다음에 오전은 체력 훈련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하고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또 테니스 훈련하고 그 막 박스볼 이렇게 앞에 놓은 다음에 한 명이 이렇게 코치가 던져주잖아요. 네. 맞아. 핸드피딩. 계속 핸드피딩. 계속. 딱 그냥 아작날 때까지 어깨 아작날 때까지. 맞아. 땀 막 흘러 막 그 선수들 보면 제가 예전에 조코비치랑 디미트로프였을 거예요. 훈련을 하고 옷을 짜는데 진짜 땀이 쭈르륵 그냥 쭈룩 티가 그렇게 졌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에요, 성향. 저 약간 지금 그렇게 그 다른 레슨장에서 그렇게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1시간 레슨을 받는데 1시간이요? 네, 1시간 1대1 레슨이어서 네. 1시간을 받는데 그 코치님이 이제 제가 처음부터 배웠던 코치님이니까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셔서 너가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 레슨이 없으면 너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레슨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1시간을 해서 갔지만 1시간 반, 2시간 있다 와요. 와. 그러면 진짜 막 탈진할 때까지 레슨을 하는데 잘 칠 수밖에 없겠다. 아 근데 또 잘 쳐지진 않. 하여튼 근데 이제 가면 그렇게 막 스텝 연습만 한 3-40분 계속 스텝 연습만 이렇게 시키시는데 이게 제가 또 이게 몸이 그렇게 몸치다 보니까 오른발 왼발 이렇게 막 안 되니까 코치님이 예전에는 막 하시다가 오른발 갔다 이렇게 하는데 너 바보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코치님이랑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연 속 분도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뭐랄까 이런 스타일의 코치님이 익숙지 않으시면 다른 레슨장도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 돈을 내셨으니 내신 만큼은 해보시면서 좀 약간 코치님이랑 친해지면 어느 정도 이 스타일에도 익숙해져가지고 좀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냥 이 분이 그냥 코치님한테 진짜 얼굴 철판 깔고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그냥 애교 부리고 막 아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아 알았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더 맞아. 더 잘해줄 거 같아요. 잘해주고 그리고 딱 이런 분의 특징이 그렇게 하면 귀엽다고 또 되게 좋아하시고 맞아. 무뚝뚝한 분이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더 자기가 다가가면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성격이 또 안 그러면 못 그러긴 한데 좀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근데 좀 약간 다만 이 사연 속에 좀 아쉬운 건 이 코치님께서 무뚝뚝한 거는 무뚝뚝한 거지만 약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 이거는 좀 아쉽다. 그래서 만약에 무뚝뚝한데 잘 알려주는 코치님이라면 막 이렇게 응석도 부려보고 잘 알려주세요 하면은 더 잘 알려주실 것 같은데 막 무뚝뚝한데 그렇게 딱히 테니스 자체를 뭔가 스킬이나 뭔가 동작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셔라. 네, 이렇게 저희 더 테니스 찬다러 솔리님께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테니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테니스 24/7 이번 주도 세계 테니스를 놀라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솔리님? 네, 2020년 1월 호주 오픈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전 세계 1위 덴마크 출신 캐로라인 보즈니아키 선수가 WTA 1000 몬트리올 오픈에서 킴벌리 버레를 2대0으로 완파하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보즈니아키는 2018년 호주 오픈에서 첫 메이저 우승을 이뤄내고 무려 71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였는데요. 결혼과 출산 등으로 기량이 떨어지자 2020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보즈니아키 선수의 복귀는 그 소문이 조금씩 나왔었는데요. 같은 나라 선수인 홀거룬의 SNS에 함께 랠리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 소문이 시작됐고 이번 몬트리올 오픈에서 와일드카드를 받으면서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윈블던을 우승한 본드로소바에게 2대0으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발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가엘 몽피가 ATP 1000 캐나다 오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육상 선수 출신 가엘 몽피는요. 다양한 빅샷으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 4번 시드이자 최근 ATP 로스 카보스에서 우승하며 주가를 올린 치치파스를 2대0으로 셧아웃시키면서 테니스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엘 몽피는 우승 소감으로 나에게는 코트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가능해서 행복하다라며 쾌조의 컨디션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가엘 몽피 선수 다시 멋진 점핑 포핸드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치치파스 선수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코칭팀의 수장인 아포톨로스 치치파스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치파스의 코치팀은 2번의 그랜드슬램 결승전 경험이 있는
마크 필리포시스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치파스가 테니스를 시작한 12살 이후이자 프로테니스 선수 경력이 시작된 이후 최초입니다. 이에 대해 치치파스는 아버지에게 나는 휴식을 드리고 싶었다. 아버지는 코트 밖에서 기분을 전환을 하시기에 굉장히 건강하시고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는 쉽게 감정적이 되어 힘들 것이다 라며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코치와 함께하는 치치파스 선수가 그랜드슬램 대회 우승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더 테니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